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재밌는 뉴스 기사가 있어갖고 그걸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메가커피 창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는 약간 이제 긍정적인 건 반, 부정적인 거 반 정도로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메가커피의 행보를 보면 좀 약간 이제 부정적인 게 좀 있죠. 일단 저가커피 자체는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모델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이 메가커피 소식을 보고 이건 거의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들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메가커피가 광고 모델로 손흥민을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손흥민 광고 모델을 할 정도면 한 10몇 억은 써야 될 겁니다. 아마 손흥민에 대한 이제 계약건만 해도. 그래서 뭐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좀 나갈 그럴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정도로 광고비를 쓸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이 여윳돈이 있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하죠. 그래서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좀 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제목이 손흥민 풍문과 가격 인상, 메가커피 밑그림에 가맹점주 있나, 이걸 보고 와, 이거 세다 싶었죠. 이 정도면은 이 기사가 굉장히 메가커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다뤘을 것이다 라는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도에 가맹 사업을 시작한 메가커피가 어느새 저가커피 브랜드의 대명사가 됐죠. 실제로 지금 거의 한 2,000개에 가까울 겁니다.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개가 거의 넘었나? 아니면 뭐 한 1,900 좀 넘었을 때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메가커피가 바로 이제 손흥민을 이제 모델을 기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6월 달에 했죠. 6월 달에 한 200-300원 정도 가격 인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 기사가 이제 다루고 있어요. 메가커피는 이제 저가 전략이잖아요. 이 저가 전략으로 갔는데 본사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다. 근데 가맹점주가 과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점이 있죠. 지난해에 메가커피의 영업이익률이 48%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당기순이익이 337억 원인데 문제는 이게 모든 주주들한테 배당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가커피는 여기 밑에 보시면 사모펀드예요. 지금 펀드가 지금 다 갖고 있는데 100% 이제 배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100% 배당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분들이 이제 엑시트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메가커피가 최근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판매했잖아요. 근데 지금 6월 7일부터 200-300원 정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임차료나 인건비나 뭐 물류비 이런 게 엄청 올랐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특히 요즘에 생두 가격이, 원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저희도 지금 8년 동안 올리지 않은 원두 가격을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건데 손흥민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만하죠.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메가커피가 1호점을 개점한 이후에 2016년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죠. 2018년도까지만 해도 400개 정도였는데 최근 보면 거의 2,000개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가맹점을 이제 모집을 했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백다방이나 컴포즈보다 훨씬 지금 숫자가 지금 많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메가커피 지분 구조예요. 이 지분 구조가 우윤 파트너스와 프리미어 파트너스 이 두 개가 합작을 해서 MGC 홀딩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100%를 가지고 메가커피 엔하우스란 이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337억 원이 모두 주주들에게 배당이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수익은 이분들이 이제 다 가져가는 건데, 지난해에 메가커피를 1,400억대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메가커피가 성장을 했죠. 완전히 지금 백다방이랑 뭐 컴포즈 커피는 뭐 지금 뭐 그 소위 잽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들이 인수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메가커피가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뻔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M&A를 주로 하는 이 사모펀드가 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를 키우는 방법은 결국은 가맹점 수를 확보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벌크업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벌크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매출액을 많이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도 이거를 다시 다른 회사에 혹은 다른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손흥민을 이제 광고 모델로 함으로써 가맹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또 가맹점들이 또 매출을 많이 내줘야 돼요. 그리고 손흥민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도 메가커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좀 보는 것은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해서 국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밑그림이 깔려 있을 거란 얘기죠. 결국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소비자의 저항을 부를 수 있지만 원재료 값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메가커피로서는 가격 인상에 이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톱스타를 모델로 기용한다면 가맹 본사로선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지원을 많이 하는 좋은 브랜드, 재정이 탄탄한 브랜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손흥민을 쓴다면 그 효과가 진짜 굉장히 배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략이 누굴 위한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가맹본사는 지금도 더할 나위 없는 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메머드 커피는 2.2%, 할리스는 2.4%, 이디야는 7%, 스타벅스는 10%, 더리트는 10%, 컴포트 커피는 25%, 메가커피는 48%인 거죠.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카페 이런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내외로 되는데 메가커피 같은 게 48%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이거 보면 메가커피는 주주 배당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해 메가커피가 33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중 100%를 주주에게 배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모펀드가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투자자가 엑시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투자금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맹점주의 사정이 어떤가, 본사만큼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것인가. 근데 아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메가커피 가맹점이 연평균 매출액이 2억 8천만 원 정도죠. 평균 이익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 브랜드라는 걸 이제 감안하면 그 마진은 기대치를 훨씬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가 커피 마진율이 굉장히 박한 거. 결국은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결국은 순이익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임대료 나가야 되죠. 특히 요즘 메가커피의 이제 지향점은 소형 평수의 저가 커피 이 테이크아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중소형 이상의 평수가 돼야만 메가커피랑 거의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주요 요지의 상권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이 정도로 돌아가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진폭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거는 분명히 나가는 납품가가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건데,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가맹비라든가 이런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가는 재료비가 꽤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제 남는 마진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이 상권 구조를 봤을 때는 메가커피가 지금 출점을 하는데 보면 2,000개 정도가 된다면 상권 보호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한 250m 이 반경에 약간만 벗어나면 이제 메가커피가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메가커피가 메가커피끼리 이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출혈 경쟁이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출혈 경쟁은 가맹점들끼리 하고 있는 거지, 본사 자체는 어차피 판매가 되면 매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메가커피를 이제 계속 한다는 거는 앞으로는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임대료가 낮거나 아니면 건물주인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메가커피의 이 향후 앞으로 나갈 바는 결국은 이제 저가의 속설에 이제 빠져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데아지 않습니까? 이데아가 2,000개를 넘어서고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이데아가 이제 변신을 했는데 결국은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잖아요. 매출액이 뭐 2016년도에 1,535억 원에서 2021년도에 2,400억까지 올랐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빠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메가커피는 결국은 몸집을 키워서 매출액과 이제 가맹점 수를 더 늘려서 결국은 다른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하는 이제 수순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포화 상태의 메가커피에 이제 가맹 계약을 맺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 대부분 이 전문가들의 이제 관점이라는 거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가맹점주의 살 길이 과연 얼마나 더 보장이 될까, 이런 거는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프랜차이즈를 간다든가 아직까지 포화 상태에 빠지지 않은 그런 이제 브랜드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뭐 오늘의 요지는 뭐 이 정도입니다. 이 기사가 제가 이 기사도 링크를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 이거 기사 보고 야 진짜 제대로 짚었고, 야, 이 사람은 메가커피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가? 너무 이게 집중적으로 좀 많이 파고들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